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매슈 워커 작가님이 지은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잠이 중요하다는 말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잠을 얼마나 자면 충분한지에 관해서는 각자 개인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서너 시간만 자도 그 다음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8시간, 9시간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잠에 관한 그런 태도와 상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잠을 얼마나 푸대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요. 뒤쪽에 있는 부록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12가지 비결. 하나, 수면 시간표를 지켜라.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라.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므로 수면 패턴을 바꾸면 적응하기가 어렵다. 주중에 부족한 잠은 나중에 주말에 더 잔다고 해서 완전히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다가는 월요일에 일찍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잠자러 갈 시간에도 알람을 설정하자. 우리는 일어나려는 시간에는 알람을 설정하곤 하지만 자러 갈 시간을 위해 알람을 설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 12가지 비결 중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하겠다면 수면 시간표를 지키라는 이 항목을 택하자. 둘, 운동은 좋지만 너무 늦게 하지는 말라. 매일같이 적어도 30분은 운동을 하려고 애쓰자. 하지만 잠자기 2~3시간 이전까지는 끝내자. 셋, 카페인과 니코틴을 피하라. 커피, 콜라, 특정한 차, 초콜릿에는 자극제인 카페인이 들어있으며 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에는 8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은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니코틴도 자극제이며 그래서 때로 흡연자는 아주 얕은 잠만 자곤 한다. 게다가 흡연자는 니코틴 금단 증상 때문에 아침에 너무 일찍 깨곤 한다. 넷, 잠자러 가기 전에는 알코올 함유 음료를 피하라. 잠자러 가기 전에 밤술이나 알코올 함유 음료를 마시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이 마시면 렘 수면이 사라지고 더 얕은 잠만 자게 된다. 폭음을 하면 밤에 호흡에도 지장이 올 수 있다. 또 알코올의 효과가 사라지는 한밤중에 깨기도 한다. 다섯, 밤에는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 가벼운 간식은 괜찮지만 많은 음식은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잠이 방해를 받는다. 밤에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깰 수가 있다. 여섯, 가능하다면 잠을 못 이루게 하거나 설치게 하는 약을 피하라. 몇몇 흔히 처방되는 심장약, 혈압약, 천식약뿐 아니라 기침, 감기, 알레르기에 쓰이는 비처방약과 허브도 수면 패턴을 교란할 수 있다. 잠을 자는데 문제가 있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자신이 먹는 약 중에서 불면증을 일으킬 만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면 복용 시간을 낮이나 이른 저녁으로 바꾸어도 되는지 알아보자. 7.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말자. 낮잠은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오후 늦게 낮잠을 자면 밤에 잠들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8.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긴장을 풀어라. 긴장을 풀 시간조차 없을 만큼
일정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지 마라.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등의 긴장을 푸는 활동을 잠자리 습관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9. 잠자러 가기 전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라. 욕조에서 나온 뒤 체온이 떨어지면 졸음이 더 잘 올 수 있고, 또 목욕은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만들어서 더 쉽게 잠들 수 있게 해준다. 10. 침실을 어둡게 하고 차갑게 하고 침실에서 전자기기를 치워라. 소음, 밝은 빛, 불편한 침대, 따뜻한 온도 등 잠을 방해할 만한 것들을 침실에서 없애라. 침실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면 잠을 더 잘 잔다. 침실에 텔레비전, 휴대전화, 컴퓨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주의가 산만해져서 필요한 잠을 제대로 못 잘 수 있다.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는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시계를 계속 쳐다보곤 한다. 잠자려고 시도할 때 시간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시계 문자판을 안 보이는 쪽으로 돌려 놓아라. 11. 적절히 햇빛을 쬐어라. 햇빛은 하루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매일 적어도 30분 동안 실외에서 자연광을 받도록 노력하자. 가능하다면 햇빛을 받으면서 일어나거나 아침에 아주 밝은 빛을 접하자. 수면 전문가들은 잠이 드는데 문제가 있다면 아침 햇빛을 1시간 동안 접하고 잠자리에 가기 전에 조명을 다 끄라고 권한다. 12. 말똥말똥하다면 잠자리에 누워있지 말라. 누웠는데 20분 넘게 잠이 안 오거나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일어나서 졸음이 올 때까지 긴장을 푸는 활동을 하라. 못 잘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은 잠들기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네, 그럼 목차를 보겠습니다. 1부 잠은 무엇일까? 2부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3부 우리는 어떻게, 왜 꿈을 꾸는 걸까? 4부 수면제에서 변모한 사회까지. 결론 자느냐 안 자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잠은 무엇일까? 지난주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지, 굳이 카페인이 없이도, 자명종이 없이도 맑은 기분으로 깨어난 적이 언제인지 떠올릴 수 있는지, 이 질문 중 어느 하나에라도 아니요 라고 답한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선진국을 통틀어서 성인 중 3분의 2는 하룻밤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 아마 이 사실에는 놀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는 놀라게 될 것이다. 수면 시간이 을에 6시간에서 7시간에 못 미치면 면역계가 손상되고 암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생활 양식 요인 중 하나다. 수면 부족은 혈당 수치를 심각하게 교란함으로써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되는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잠을 짧게 자면 관상동맥이 막히고 허약해져서 심혈관 질환, 뇌졸중, 울혈성 심장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불안한 마음은 베개를 쉬지 못하게 한다는 샬럿 브론테의 성경 지명이 담긴 지혜가 딱 들어맞듯이 잠을 설치면 우울, 불안, 자살을 비롯한 모든 주요 정신질환 증상들이 더 심해진다. 아마 독자는 피곤하면 먹고 싶은 욕구가 더 치솟는다는 점도 알아차렸을지 모른다.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잠을 너무 적게 자면 포만감을 알리는 호르몬이 억제되고 대신에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일으키는 호르몬의 농도가 늘어난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더 먹고 싶어진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 체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다. 게다가 잠을 충분히 못 자는 상태에서 살을 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다. 몸무게가 줄어든다고 해도 대부분 지방이 아니라 지방을 제외한 부위의 체중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금 말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에다가 증명이 된 또 한 가지 연관성을 언급하면 수면 부족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잠이 짧아질수록 수명도 짧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죽는 날이 내가 잠드는 날이다 라는 오래된 좌우명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그런 마음 자세를 지닌다면 더 일찍 세상을 뜨게 될 뿐 아니라 삶의 질도 더 나빠질 것이다. 수면 부족이라는 고무줄은 어느 정도까지만 늘어나다가 툭 끊어지고 만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사실상 일부러 자신의 수면 시간을 줄이는 유일한 종이다. 줄이는 데 따른 보상 같은 것은 전혀 얻지 못하면서 말이다. 행복한 삶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들과 사회 활동이라는 천을 이루는 무수한 솔기들은 애써 줄인 수면 부족 상태 때문에 마모되어 간다. 자기 자신도 자신의 경제적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가 수면 부족을 선진국 전체의 유행병이라고 선언한 것도 이해가 간다. 미국, 영국, 한국, 일본, 소유럽의 몇몇 국가들 등 지난 세기에 수면 시간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나라들이 앞서 말한 몸의 질병들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의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나라들이기도 하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 리듬은 당신의 리듬과 다르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24시간 주기를 드러내긴 하지만 최고점과 최저점을 찍는 시간은 사람마다 놀라울 만치 다르다. 어떤 이들은 낮에 일찍 각성 상태가 최고에 이르고 밤이 되면 일찌감치 졸음이 찾아온다. 이들을 흔히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인구의 약 40%까지도 차지한다. 이들은 새벽에 깨어서 활동하는 쪽을 선호하며 그 시간이 즐겁고 하루 중에 몸 상태도 최고인 때다. 반면에 저녁형 인간도 있으며 인구의 약 30%가 그렇다. 그들은 당연히 늦게 잠자리에 드는 쪽을 선호하고 다음날 아침에 늦게, 심하면 오후에 일어나곤 한다. 나머지 30%는 아침형과 저녁형의 중간 어딘가에 속하는데 대개 나처럼 약간 저녁형 쪽으로 치우쳐 있다. 흔히 이 두 유형을 아침 종다리형과 밤 올빼미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침 종다리형과 달리 밤 올빼미형은 아무리 애를 써도 밤에 일찍 잠이 들기가 불가능할 때가 많다. 올빼미는 새벽이 되어야 잠이 들 수 있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올빼미형은 당연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싫어한다. 이른 아침에는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깨어있기는 해도 그들의 뇌는 이른 아침 내내 잠자는 것과 좀 비슷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영역이 특히 그렇다. 눈 바로 위에 있는 이 영역은 뇌의 사령부라고 할 수 있다. 체중 증가와 비만. 잠을 적게 자면 체중이 늘어날 것이다. 허리둘레를 늘리는 데에는 여러 힘이 공모를 한다. 첫 번째는 식욕을 조절하는 두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이다. 렙틴은 포만감을 알린다. 혈액에 렙틴의 농도가 높으면
식욕이 줄어들고 먹고 싶은 기분이 안 든다. 대조적으로 그렐린은 배고프다는 느낌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그렐린 농도가 증가할 때 먹고 싶은 욕구도 증가한다. 이 두 호르몬 중 어느 하나가 균형을 이루면 식욕이 증가하여 체중이 불 수 있다. 둘 다 잘못된 방향으로 교란되면 체중이 불어나는 것이 더욱 확실해진다. 건강하고 날씬한 참가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 실험 방법을 써서 벤 코터는 사람들이 밤에 4~5시간 잘 때 훨씬 더 많이 먹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고 활동량도 비슷했음에도 8시간 이상을 잤을 때에는 호기 수준이 더 차분하게 조절되었다. 그런데 잠을 적게 잔 바로 다음 날부터 허기가 강하게 느껴지고 식욕도 빠르게 치솟았다. 문제가 생긴 것은 두 주인공인 렙틴과 그렐린이었다. 수면 부족은 포만감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 렙틴의 농도를 낮추고 허기를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농도를 높였다. 생리적으로 이중으로 위험에 처하는 고전적인 사례였다. 참가자들은 수면 부족이라는 위법 행위로 이중으로 처벌을 받고 있었다. 한쪽으로는 배불러라는 신호가 제거되고 다른 쪽으로는 아직 배고파라는 느낌이 증폭됨으로써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잠을 적게 잘 때는 음식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했다. 불면증. 작가 윌 셀프가 한탄했다시피 요즘 많은 이들에게는 잘 자라는 말이 그냥 넘겨들을 수 없는 인사가 되었다. 그의 투덜거림의 원인을 제공한 불면증은 가장 흔한 수면 장애다. 많은 이들이 불면증에 시달리지만 불면증이 있음에도 아니라고 믿는 이들도 있다. 그러니 불면증의 특징과 원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무엇이 불면증이 아닌지를 설명하자. 그럼으로써 불면증이 무엇인지도 드러난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는 불면증이 아니다. 의학계에서 수면 부족은 잠을 잘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잠을 잘 기회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즉,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잠을 잘 시간을 충분히 주기만 하면 잠을 잘 수 있다. 불면증은 정반대다. 스스로에게 잠을 잘 기회를 충분히 주어도 잠을 잘 능력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잠을 잘 시간을 충분히 가져도 잠의 질과 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 여기서 수면 상태를 착각하는 증상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역설 불면증이라는 것이다. 이 환자들은 자신이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또는 아예 못 잔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전극 등 수면 양상을 정확히 기록하는 장치를 써서 객관적으로 지켜보면 그렇지 않다. 수면 기록을 보면 이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잠을 자며 너무나도 건강하게 푹 잔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역설 불면증 환자는 실제로는 잠을 잘 자면서 잠을 못 잔다고 착각, 즉 오인한다. 그래서 그런 환자는 건강 염려증 환자로 분류된다. 비록 그 용어가 경멸적이거나 그저 고상하게 표현했을 뿐인 양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수면 의학자들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런 진단을 받은 이들을 돕는 심리적 치료법들이 나와 있다. 진정한 불면증 문제로 돌아가자. 암이 여러 유형으로 나뉘듯이 불면증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한 분류법은 불면증을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수면 시작 불면증으로서 잠이 들기가 어려운 유형이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